사실 저희는 반도체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 그냥 있었던 거예요, 거기. 오. 저희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발명이라기보단 발견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놀이터에 있는 것도 사실 다 저희 반도체에 네. 부산물들이 널려 있는 거죠. 퇴근 시간에 보는 테크 영상. 퇴근 시간의 임경업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퇴근 시간은 테크 분야 최고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기술 이야기를 다루는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 위해 이기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대 물리학과에서 양자소자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이기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기로 교수님한테 저희는 반도체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 왜 우리는 반도체를 반도체라고 부르는가, 우리 생활 주변에 어떤 반도체들이 있고 반도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름부터 이제 왜 반도체인가? 사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도체는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하는 물질이고, 부도체는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이고, 반도체는 그 중간 어딘가인데 전기가 잘 통하는 정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반도체인 거죠. 사실 반도체가 멀지 않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 네. 여러 개의 소품이 있어요. 한번 골라주세요. 뭐가 반도체고 도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이 같은 거는 전기가 전혀 안 통하죠. 여기 있는 이런 수세미 같은 경우는 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기가 잘 통하고,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같은 게 대표적으로 네. 부도체죠. 전기가 네. 안 통하고. 여기 있는 금속은 도체인데, 네. 부도체와 도체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게 반도체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전혀 아닙니다. 도체 성질과 네. 부도체 성질의 그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진 물질이 반도체예요. 그래서 애매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물질인데, 그게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물질의 특성과 저 물질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인 거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러면 반도체가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나요? 여기서 다시 핵심이 나오는데요. 이 도체는 전류가 굉장히 잘 통한다. 저항이 작다라고 하죠. 그리고 부도체는 저항이 굉장히 크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항이라는 거는 저희가 일정량의 전기를 줬을 때 전류가 잘 흐르면 저항이 낮은 거고, 부도체는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전기가 이 저항을 크게 느끼고 잘 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 반도체는 그 저항이라는 그 정도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 어딘가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스위치를 누르면 이 물질이 도체가 됐다가, 스위치를 떼면 부도체가 됐다가,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트랜지스터가 있는 거예요. 네. 트랜지스터들을 열심히 모아서 논리 회로를 만들면 그걸로 CPU가 만들어지는 거고, CPU를 잘 구성을 해서 메모리랑 엮으면 컴퓨터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유용한 소자의 굉장히 중요한 재료인 거죠. 아주 생략하고 설명을 해버리면 우리가 전기가 통하는 어떤 기기를 쉽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이자 소재라고 보면 될까요? 정답입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반도체를 만드는가? 첫 번째 반도체가 만들어졌던 어떤 사실 저희는 반도체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 그냥 있었던 거예요, 거기. 오. 저희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발명이라기보단 발견에 가깝습니다.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는 무게로 따지면 철이에요, 일단은. 네. 그게 도체죠. 그리고 지각에 있는 거 보시면 어떤 물질로 되어 있냐면 흙이잖아요. 네. 흙이 바로 실리콘입니다. 그러니까 산화 실리콘이에요. 우리가 놀이터에 있는 것도 사실 다 저희 반도체에 네. 부산물들이 널려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럼 이거 가지고 어디다 쓸까? 이제 소재가 도구가 된 거죠.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트랜지스터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트랜지스터는 켜고 끄는 그 스위치에 해당하는 건데, 그 트랜지스터의 전신은 진공관입니다. 그 진공관이 스위치의 작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구인데요. 근데 거기는 반도체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너무 부피가 크고 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최초의 저희 컴퓨터라고 하는 ENIAC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ENIAC이 이런 스위치들을 잘 배열을 해서 논리 회로를 만드는 건데, 큰 덩어리의 진공관을 쫙 배열을 해서 이 방보다 훨씬 큰 크기의 컴퓨터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컴퓨터의 성능에 비하면 완전히 굉장히 느린 거죠. 크기는 훨씬 크면서 에너지는 엄청 소모를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진공관을 작게 만들고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이 생각이 난 거죠. 실리콘 이런 물질들이 저항을 보니까 전압을 주면 전류가 흐르고 전압을 안 주면 전류가 안 흐르는 그런 스위치의 작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착안을 해서 진공관을 트랜지스터라는 아주 작은 소재로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컴퓨터의 크기가 확 줄어들고, 그걸로 통해서 저희 그 IT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거죠.
실리콘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물리학적으로다가 네.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도체가 됐다가 부도체가 됐다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모든 세상을 지금 이루는 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네. 하잖아요. 원자는 양 전하를 가지고 있는 원자 핵과 음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로 구성됩니다. 네. 이거를 한번 형성을 해볼게요. 네. 가운데 양 전하가 있고 주변에 이제 전자들이 이제 빙글빙글 돕니다. 이런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전하, 음전하가 같은 수로 있기 때문에 원자는 전기적으로는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를 띠지 않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4개예요. 실리콘 원소는 Si라고 쓰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바둑판처럼 사각격자를 이룹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가 4개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자를 점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 실리콘의 전자가 4개가 있고요. 이 실리콘의 전자를 X로 표시를 해볼게요. 한번 네. 구분이 돼야 되니까 물론 전자는 네. 구분이 안 되지만 이렇게 옆에 있는 실리콘에서 온 전자 하나랑 네. 이 실리콘의 전자 하나가 쌍을 이룹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생성되는 이런 실리콘 덩어리는 이런 사각격자를 이루고 전자들이 이렇게 차 있는 상황이죠. 네. 이렇게 되면 여기다 전기를 한번 흘려봅시다. 전기는 전자의 흐름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흐를 수 있는 전자들이 없어요. 모든 네. 전자들은 서로 쌍쌍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안 움직이고 싶어 해요. 안정적으로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다가 실리콘 말고 다른 원소를 하나를 박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대신에 음소나 인이나 네. 그래서 여기는- 이 원소는 실리콘보다 예를 들어서 전자가 하나 더 많다고 봅시다. 5개예요. 그러면은 하나가 남아요. 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페어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자유로운 거죠. 그러면 외부에서 전류를 흘려주면 이 전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 부도체였던 실리콘이 어느 정도 도체가 되지만 완전히 도체가 되지는 않고 반 정도 도체가 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N형 도핑이라고 해요. 도핑은 올림픽 같은 거 보시면 이제 네, 도핑 그쵸. 테스트한다. 네. 그 도핑입니다. 네, 그래서 네. N이라는 거는 이제 네거티브, 그러니까 전자의 네. 음의 전하를 가지니까 네. 네거티브 도핑이 된 경우, 전자가 네. 하나가 남는 경우, 또는 P 도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최외곽 전자가 3개인 애를 놓으면 여기 중에 자기 전자가 하나가 하나-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얘도 지금 자유로운 네. 싱글에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네. 이러면 이제 P 도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실리콘이라는 물질은 사각격자의 구조에서 4개의 최외곽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도체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실리콘 원자 하나를 다른 물질로 치환함으로써 도체의 성질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반 정도 도체인 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이 실리콘의 모임에다가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낸 거군요, 인간이. 맞습니다. 그럼 이 실리콘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원리로 트랜지스터가 음. 만들어졌나요? 사실 트랜지스터는 종류가 좀 다양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트랜지스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여기 회로를 그리려면 스케치북이 네. 필요하죠. 그래서 웨이퍼라는 이제 기판이 있습니다. 이 웨이퍼는 실리콘 기판이고요. 여기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엔드업돼 있는 반도체를 올렸다고 봅시다. 여기다가 전극을 답니다. 이건 금속이에요. 옆에서 보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이에 저희가 전지를 달았을 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려고 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웨이퍼는 부도체입니다. 이거는 부도체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세미컨덕터로 어느 정도의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겨우겨우 흘러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전류의 흐름을 끄고 키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트랜지스터인데요. 이걸 위해서 여기다가 이런 구조를 만듭니다. 부도체를 올리고 그 위에 금속을 올립니다. 이 금속을 우리가 게이트라고 합니다. 게이트라는 건 뭐죠? 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외부에서 전압을 가해줍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가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N도핑돼 있는 세미컨덕터 안에서 돌아다니는 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잉여 전자죠. 남은 전자, 자유로운 싱글이 돌아다니는데 그 싱글들이 이 물질 전체에 퍼져 있다가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니까 여기 내가 좋아하는 반대 극성이 있네. 그리고서 표면에 모입니다. 여기 전자들이. 그러면 여기에 전자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이 전극에서 저 전극으로 갈 때 많은 전자가 있는 영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전자가 많다는 얘기는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다 플러스 전압을 걸면 전자가 흘러갈 수 있는 이 채널에 전자들이 많이 모이면서 저항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를 플러스를 건다는 거는 일종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고요. 야. 그래서 전류들이 막 지나갈 수 있는 거고 게이트를 마이너스를 걸어주게 되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고 저항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 트랜지스터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보죠. 트랜스와 레지스터의 합성어거든요. 트랜스라는 거는 바꾸다는 거죠. 레지스터는
저항하다. 트랜스는 바꾸다. 저항을 바꾸다. 이게 저항을 바꿀 수 있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그 트랜지스터라는 이름이 그렇게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걸 종합을 하면은 놀이터에도 이 실리콘들이 사실 있고, 근데 이 실리콘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봤더니 물리학적인 원소의 이 전자라는 재밌는 친구들이 있었고, 이 균형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바꿔볼 수 있을까 해서 바꿨더니 어떨 땐 전기가 흐르고 어떨 땐 전기가 흐르지 않더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작고 유용한 부품으로 만들까 해서 나온 게 결국 트랜지스터. 1분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 어려운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는 2부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